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질병이 좀 생소하긴 해요. 그런데 생소한 이유가 이 질병이 아시아인들에게는 이제 잘 걸리지 않고 주로 유럽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해요. 심할 경우에는 말을 못하거나 이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제 이 병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병이었는데, 최근에 코펜하겐 대학의 유전학자인 에스커 윌러 슬레브라는 교수가 수천 년 전 고대 해골에서 유전자를 뽑아내서 이 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어요. 이 교수가 이제 수탁에 많은 고대 해골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얌나족의 해골에서 추출한 유전자에서 유독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. 이 얌나족이라는 이제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,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 일대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, 잘 나갈 때는 이제 유럽 지역까지도 진출해서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지라, 현재의 북유럽 사람들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, 이 사람들의 그 유전자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요.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사전 배경이었고요.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었던 유목민들이 그렇지 않은 유목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. 당연히 그러니까 이상하죠. 현대사회에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건 질병이고, 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, 당시에는 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자손도 훨씬 더 많이 번성시켰다. 이게 이상하잖아요. 당연히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연구를 더 했겠죠. 그랬더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 거예요. 얌나족 해골에선 고대 다른 해골들보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DNA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된 거예요.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?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유전자 변이가 당시에는 오히려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. 그럼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적 변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시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면역력이 더 좋았다,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현대 다발성 경화증을 연구하고 있는 이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, 이 병을 앓고 있으면 외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훨씬 더 그 공격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 유전자적 변이가 외부의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높이는 역할을 했고, 이것이 결국 이 유전자적 변이를 갖고 있는 종족들을 보다 번성하게 만들었다 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잖아요. 당연히 그럼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의문이 있죠.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인체에 득이 되는 이런 유전자적 변이가 현대사회에 와서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을까?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. 이 연구를 함께 하고 있는 다발성 경화증의 전문가, 옥스퍼드대 이제 푸거 박사라는 분이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환경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. 현대 사회는 그 당시,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이제 고대 해골이 살았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한 이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유전자적 변이를 지금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, 이른바 이 유전자적 변이가 몸의 센서의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센서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환경이 바뀌었는데 내 몸에서 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니까요. 그러니까 결국 그 민감한 센서가 오작동을 하게 되고, 그 오작동이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반응을 하면서 역으로 우리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몸에서 나타나고 있다
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의학이나 유전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사고의 흐름이,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. 이제 실제 전문가들도 이 질병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추적과 이해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혁신적인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좀 된 이야기지만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의 유전자와 어떤 미래의 질병의 관계를 검사받고 나서 아무 문제 없었던 자신의 가슴과 그 난소를 이제 절제한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실제 이제 미국의 의학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의 의학에서 예방의 의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그 전환점의 중심에는 유전자와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수천 년 전 고대 해골에서 이제 현대에 풀리지 않는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발표한 그 내용이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. 또 다른 흥미로운 교양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